안녕하십니까.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 받을 때 변호인 입회 없이 의견서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주제로 법무사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서 범죄의 피해자로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거나 또는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경찰서에 앞서 수많은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를 경찰 검찰에서 31년간 수사관 경력을 통해서 실무와 지식으로 단련된 형사법무사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형사사건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보면요, 변호사와 관련된 주요 광고 내용은 고소인의 경우에 고소장 작성에서부터 경찰 보충 진술조사 시 참여, 그리고 가해자와 합의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피의자의 경우에는 경찰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혐의 사실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모든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른 경중이 있고 또한 당사자의 경제적인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건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자, 피해자로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출석 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경찰이 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고소 내용의 진정성 확인과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청취하여 이를 조소화하기 위하여 소환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 입장에서는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는 고소장에 다 기재되어 있고 모든 피해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경찰로부터 출석을 해달라는 통보를 받게 되면 애써 경찰이 소환하는 날짜에 맞출 필요 없이 고소인이 출석하기 편한 날짜를 지정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 실무상 담당 수사관은 대부분 고소장에 제출한 고소인 휴대폰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출석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자, 고소인은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두 번째, 피의자로서 경찰서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경찰 수사관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에 피의자에 대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의자에게 소환 날짜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는 수사관에게 혐의 사실의 내용을 질문하고 충분히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때까지 출석 일자를 수사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으로는 경찰서의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인이 이미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해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고소인과 피의자 진술 방법 및 수사관의 주요 질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소인 진술인데요. 고소인은 범죄의 피해자로서 피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진술해야 됩니다. 피의자의 처벌을 위해서 너무 과장하거나 일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수사관은 고소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어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경찰 수사관의 고소인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은 첫 번째, 고소인과 피의자와의 관계, 두 번째, 피해를 당한 일시 및 장소, 세 번째, 피해 사실, 네 번째, 피해를 당한 구체적 경위, 다섯 번째, 합의 등 피해 회복 여부, 여섯 번째, 처벌 의사,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관계 등을 조사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피해 사실에 대해서 증거에 입각하여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객관적으로 진술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의자 진술입니다. 피의자는 경찰로부터 범죄 혐의를 받고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 증거 관계 등을 경찰 수사관이 배척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좋은 혐의 없음 등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에 기반하여 정당하게 항변하는 것은 좋지만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나 변명 등으로 일관하는 경우에 수사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므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경찰 수사관의 피의자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은
첫 번째 범죄 인정 여부, 두 번째 범죄 성립에 필요한 구성 요건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세 번째 인과관계, 네 번째 증거관계, 마지막으로 합의 등 피해 변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항변하고 이를 증거로서 입증하는 데 주력하여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불필요하게 서간과 적대적 감정을 갖고 대응하여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호사 없이 의견서만으로 경찰 조사가 충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렸듯이 고소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경찰 조사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시작되므로 미리 겁부터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상 경찰 조사 시 서간은 고소인이나 피의자에게 입회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서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로지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답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소인이나 피의자는 경찰 서간의 질문에 긴장하지 않고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수사 전문가이자 법률 전문가인 경찰, 검찰 출신 법무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서 사건 내용에 딱 맞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 조사 전에 이를 제출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답변 시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진술 및 증거 관계를 진술하게 되면 수사관은 사건에 대한 이해가 빨라서 당사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사건 결정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경찰 서간이 사건 결정에 필요한 것은 잘 작성된 의견서입니다. 의견서는 사건 경위에서부터 증거 관계 등에 대한 법리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상 경찰, 검찰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감사합니다.